국민한테 다가가는 공천을 해야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된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조용한 공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2명 다시 좀 들여다봅니다. 맨 처음에 김연아 의원이 공천 받았다가 한동훈 위원장 노 해가지고 안 됐죠. 그런데 지금 한 명 도태우라고요.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대구의 후보 공천이 됐으니까 뭐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도태우가 누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했던 변호사더라고요. 탄핵 사건 때 형사재판 변호사였는데 이 도태우 변호사가 5.18 관련해서 완전히 일배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그래도 뭐 봐주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양인데 도태우 후보가 했던 발언 이게 지난 19년 2월에 했던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지금 뭐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젊은 친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럴까요, 김유정 의원님? 아니 고질병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말 너무 지긋지긋한데 저런 식으로 던져놓고 좀 버티다가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작년, 재작년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냥 당선되려면은 뭐 몇 자리도 바꾼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이런 취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광주 가서 뭐라고 했어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추진한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보는 막상 뭐 경선을 통했다고 뭐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이런 후보자 대구 텃밭에 막 공천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과도 안 하고 버티다가 이제야 이제 사과하고 있는 것인데 재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뭐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공관위원장의 발언이었잖아요. 우린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5.18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역사적 사실이고 법적으로도 판단이 다 끝난 문제인데 이것을 북한 개입 운운하면서 폄훼하고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 괴담인 거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 후보에 대해서 공천 주고 그거를 후보직 사퇴도 시키지 않는다. 이제 와서 고려한다. 이건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위원장 지금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청년, 여성, 그다음에 뭐 혁신 공천 없는 부분은 비례로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비례에 지금 호남 인사들을 뭐 4-5명 우선 공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뭐 한다고 하고 뭐 조배숙 전북 도당위원장, 광주 시당위원장 이런 사람 다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선 공천해서 비례 안에 호남 인사들 넣으면 뭐합니까? 이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 끝없는 이 지긋지긋한 5.18 폄훼 발언은 계속 무한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고질병을 뿌리부터 뽑으려면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후보 사퇴부터 시켜야겠죠. 그러고 나서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 도태우 변호사 이 사람이 유튜브를 했나 봐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근데 그 제목이 VON 뉴스 도변 정담 뭐 이러는데 그 내용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모두 뒤에는 조직과 이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입니다만 한번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세력들이 대놓고 활개칠 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기억나세요? 국회에서 이종명, 김순례 네. 두 의원이 이름을 내걸고 한 공청회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이 북한 개입을 내놓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지만원이라는 예. 극우 군 출신 아마 뭐 육군 대령인가 거친 사람일 거예요. 거기를 연사로 모셔다 놓고 이 얘기를 공공연히 했죠. 거기에 지금 강원도의 도지사까지 가 있는 김진태. 김진태가 가서 맞장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을 나중에 2020년 총선 때 그때서야 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하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종명 의원,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아마 몇 개월 징계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진태는 결국 다음에 도지사로 다시 재등극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제대로 된 징계, 그리고 이게 잘못된 언사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확실한 선을 긋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홍천에 다시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 이 역시도 처음에 뭐 과거에 했던 짧은 생각 뭐 운운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2021년 7월에 이번에는 아예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학살? 무슨 학살이냐. 그건 허구적인 신화에 가깝다. 근데 광주에서 벌어졌던 이 5.18 민주항쟁 때의 문제는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아직도 우리 시대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가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진영 또는 뭐 인식을 달리하는 문제,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게 왜 반복이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부음처럼, 그때는 2019년 때는 태극기 부대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니까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주목을 끈다고 할까, 뭐 이런 착각에 예. 빠졌던 인사들이 많은데, 이 도태우 변호사라는 이 후보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차재원 교수님,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예.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다 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하죠. 예. 그러면서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다. 예. 그러면 그 의미가 얼마나 빛이 바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전국 정당화하고 소위 말해 서진 정책을 위해서 호남에도 지금 공백 없이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호남에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 좀 마구잡이 영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가 뭐 제가 듣기로 9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숱한 정가자들이 꽤 있는데 그 이제 재질도 보면 상당히 불량해요. 맨날 국민의힘이 호남이 우리 안 찍어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찍을 놈을 공천을 해야 찍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람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도태우 이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도태우 지금 이 지금 후보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다. 예, 형사재판 그런 변호사였다.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지금 공천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이 영향을 아마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또 숨은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문열입니다. 작가 이문열이. 예. 이 도태우 변호사가요, 소설가 출신이에요. 아. 서울대 국문과 나와갖고 등단한 소설가예요. 아. 그 소설을 쓰다가 사법시험을 쳐서 이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지금 상당히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생각들이 이문열 작가를 상당히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문화생이었나요? 이 약간 일종의 문화생 같은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문열 씨가 무슨 학숙 비슷한 예, 거 학숙 같은 걸 갖고 있죠. 만들어가지고. 근데 예. 그 학숙의 정확한 이 지금 멤버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지금 도태우 후보의 후원회장이 이문열 씨입니다. 이문열 작가가 사실은 이 캠프를 한번 방문했는데, 언제 방문했냐? 2월 29일 날 방문했어요. 2월 29일 날 방문했는데, 그때 언제냐면 2차 경선 직전입니다. 현역 의원과. 근데 이 이야기가 대구 지역 신문에 쫙 다 나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중앙당,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문열 작가가 일종의 보수의 예. 뭐랄까 정신적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2004년도 제가 그때 취재기자 할 때 한나라당
공천할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김용갑 의원을 예. 날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대타로 떠오른 사람이 조혜진이었습니다. 그 조혜진이 사실상 공천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그걸 밤새 바꿨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이문열 작가였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이 명색이 보수정당 이런 사람 한 명 있어야지 그 양반이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그래서 결국 김용갑 의원이 다시 공천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문열 씨가 공천심사위원 했었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문열 작가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수 철학으로 무장된 도 후보가 지역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정치 선진화의 기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문열 작가의 영향력을 국민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사실 수도권 선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앉아 바로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그냥 슬금슬금 했다가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재검토한다는 후보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죠. 지금 충북에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려받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다시 이제 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윤경호 소장님 무슨 놈은 공천을 줬다가 재검토를 계속 하는데 이게 조용한 공천인가요? 저는 그리고 정우택 이 양반도 부의장이죠 아마? 예. 여기는 이 흔히 말하는 CCTV에 그 흔적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피해자인가 봐요. 그것도 몰카 공작? 뭐 CCTV에 찍히면 피해자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충청도 공천 슬그머니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박덕흠이라는 예.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기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케이크 자르고 케이크 축하 잘라서 파티했던. 축 당선을 벌써 자축했다는 그 당사자인데 거기는요 본인이 재임 중에 이를테면 이해충돌 정황이 너무나 뻔한 수주에 개입을 해서 그것도 공공 물량을 따갔던 그리고 전문 건설 공제조합 아마 뭐 이런데 회장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비리와 잡음의 이 주인공이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아마 탈당도 했다가 다시 복당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슬그머니 다시 공천했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별로였죠. 그때 그 박덕흠이라는 기업인 출신의 그 후보를 덮었던 게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이 봉투 수수 이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놈에 비하면은 이 덜 나쁜 놈 아니야. 뭐 이런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이래놓고 잡음 없는 공천이다. 사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의 공천은 결국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권자들이 냉엄한 심판을 회초리를 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도태우, 정우택 두 후보 바꿀 것 같습니까? 아마 도태우 후보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도태우 후보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5% 이내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도 뜨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정우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게 좀 당한 케이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우택 이 부회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표적인 정치 세습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세습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또 오래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물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아마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이 대구는 뭐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로 물리더라도 대타가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청주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기는 공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잘못이 나쁜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것만 능사입니까? 국민한테 다가가는 공천을 해야죠. 근데 지금 최재형 교수님도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태우는 바꾸고 정우택은 안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죄가 더 크고 이 죄가 더 중하지 않다가 아니고 지금 도태우가 어디예요? 대구 중남구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바꿔도 의석에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정우택 바꾼다? 아, 그럼 뭐 또 만만하게 뭐 싸울 만한 후보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옳은가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권력만 잡으면 돼. 성공하면 끝나. 그냥 이기면 되는 거야. 뭐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대통령과 정권의 철학에 맞는 공천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도태우 후보는 도태되어야 마땅할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정우택 후보는 대통령의 철학과 딱 맞는 후보 아닙니까? 예정하지 못해서 돈봉투 받은 걸로 추정되는 그런 후보니까 공천을 철회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당의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별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 돌려줬다고 한 그 당사자가 돌려준 바 없고 돌려받은 바 없다라고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그냥 둔다? 그러면은 아마 특히 수도권 후보들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동상 때문에도 엄청나게 흔들려가지고 불만이 팽배했었는데 아마 정말 더 선거가 그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지겠죠. 아까 저 호남 공천의 전과 구범 말씀하셔서 저도 주의 깊게 봤던 당사자인데요. 양정무라는 양정무. 예, 전주의 전주갑에 예. 공천된 기업인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랭스필드라는 우리나라 그 토종 브랜드 골프채 골프채. 예. 예. 그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기를 했는데 뭘로 했냐면 그냥 OEM 브랜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붙이지 주문자 않고 예.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지 예. 않고 그냥 제품만 갖다 주면 유명 브랜드가 거기에 붙여가지고 파는 이제 이걸로 재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업인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아마 다른 지역 순창으로 제가 아는데 그쪽 출신이라서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재경 무슨 순창 무슨 향후회장 뭐 이런 걸 아마 감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 국면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전라북도 출신 인사 중에 예. 몇몇 무리를 지어서 윤석열 후보를 호남 사람들인데도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 본인의 고향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전주갑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왜 전과 구범인가 했더니 기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 관련 이제 여러 뭐 부도가 나면서 뭐 근데 아쉽게도 중간 그 이제 전과 구범 내에는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비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숫자만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당사자가 누군지는 알고 그래도 이걸 예. 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소개 것 같아서 잘 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예. 누군지 알아야죠. 저도 예. 알고 싶었어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막 공천해놓고 호남은 국민의힘을 안 찍어줘.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지요. 한 사람 더 살펴보지요. 장예찬 이번에 부산 수영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는데 2014년 5월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글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차지원 교수님,
그래서 이제 난교 예찬이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건 무슨 뜻에서 쓴 글인 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뭐 방송에서 사실 장해찬 후보하고 방송도 뭐 여러 번 하고, 예. 또 같은 또 이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뭐 대충 뭐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좀 뭐 좋게 이야기하면 좀 리버럴한 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나름대로 준비가 본인이 아마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젊었을 때의 그 자기 생각대로 많은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일종의 이 친구는 또 웹소설도 썼거든요. 웹소설도 써가지고, 웹소설 내용 중에도 상당히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또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건 소설이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본인의 지금 해명은 일종의 뭐랄까요. 이 전문가로서의 그 책임감, 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같은 일반 지금 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 상식적인 지금 감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된다 하는 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김주정 의원, 이 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아니면 소설이에요?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소설이 아니면은 이건 소설 아닙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주장이고 자신의 의식을 그렇죠. 생각을 드러낸 네. 글 아니에요? 네, 본인의 의견이고 본인의 철학인 거죠, 이걸.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공천을 취소할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88년생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의식이? 공직 후보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보다는 그냥 가서 계속 난견하는 게 더 본인한테 맞는 거 아닐까요, 임경호 소장님? 이 공인으로서 사실 이게 부적절한 얘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면은 해도 되는 거냐? 뭐 사실 우리가 이중구조 뭐 얘기하잖아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제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셨나요? 리버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버럴을 씹어라. 전 세계 오늘 우리 앵커께서 방송 내용 그 전 세계 사실 정치판 저는 트럼프 효과 이런 얘기를 이런 경우에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가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과 붙었던 2016년에 그 락커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만 출입하는 남성 클럽의 락커에서 이게 녹음이 되는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뭐 여성의 무슨 뭐 성기가 뭐 동원되는 막 그냥 적나라한 얘기가 고스란히 녹취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선거 국면에 폭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이전 같으면 미국 사회에는 이 체한다, 뭐뭐 하는 체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반대로는 그때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트럼프가 하는 저런 얘기들이 막 시원하다. 화이트 내셔널리즘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자기들 뭐 어디 가면은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흑인이나 사회적인 약자, 여성 막 배려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뭐 심지어 법적인 제재까지도 받고 이게 다 싫다. 근데 그걸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트럼프라는 작자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아닌 척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거죠. 지금 저는 장해찬 같은 젊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하고도 고개를 들고 뻣뻣이 다닐 수 있었던 게 그런 류의 문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확산되고 또는 당연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